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팀 허다원입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논문은 Relation Shap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Point Cloud Analysi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흥미로워서였는데요. 사실 이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나온 거는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이제 2019년도 ICCV를 통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어널라이시스를 알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 발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니 내용상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최대한 이해한 부분 모두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구나 정도만이라도 알게 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뭔지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좌표를 지닌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시로 이제 하단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세그멘테이션 등에도 이용되는데요. 최근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조종 등과 같은 데에도 응용이 될 수 있어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분석하는 방법들과 관련된 연구에는 이제 view based랑 이제 volumetric 방법 등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view based의 경우에는 이제 3D를 2D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볼륨메트릭 방법 같은 경우에는 3D 쉐입을 일반적인 CNN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3D 그리드를 전환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 3D 쉐이프 고유의 정보를 잃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일반적인 CNN을 적용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D 그리드 컨볼루션에 해당되는 예시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XI가 포인트 클라우드의 센트로이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기점으로 커널 상에서 좌측 상단 혹은 상단, 우측 상단 등등으로 이제 픽스된 그리드 릴레이션을 유지시키면서 이제 피처맵을 뽑아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2D 그리드 컨볼루션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 이제 포인트 정보를 이런 방법들 이후에 포인트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그런 메소드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거의 시초가 되는 게 이제 포인트넷이라는 아키텍처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논문에서 거의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라던가 PCNN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 이제 로컬한 정보를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웨이트 기반을 이제 릴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는 연구 등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모든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불규칙적인 위치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분석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이제 관련 연구들에서도 나온 한계와 관련되어서 이제 세 가지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관련된 연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메트릭한 펑션을 이용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예시로 이제 서메이션이라든가 매스 풀링 등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도 이제 3D 기하학적인 공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어떤 변형에서도 잘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 포인트들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은 그 본 형태를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게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CNN 방식을 불규칙적인 배열 분석에 적용을 시켜서 위에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로 삼으실 거는 이제 릴레이션에 대한 학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소개한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포인트넷에 대해서 거의 시초가 되는 논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게 된 이유는요. 이거 없이 본 논문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기본적인 전반적인 베이스라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와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피처까지의 분석 방법은 굉장히 동일하게 유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앞단에 있는 피처와 관련된 파트는 거의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입력으로 n/3라는 거를 넣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n에 해당되는 파트는 총 포인트 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x, y, z를 이게 3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각각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파트가 이제 MLP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shared MLP를 사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3개의 인풋이 들어갔을 때 총 64개의 노드를 거치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거쳐서 나온 게 이제 글로벌 피처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메트릭 펑션에 해당되는 거로 맥스 풀링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24개의 어떻게 보면 채널, 그 CNN에서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024개가 이 채널을 가진 n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각각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1024개가 나오고 이걸 글로벌 피처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똑같은 MLP를 거치되 이제 512에서 256 그리고 총 최종적으로 K라는 클래스만큼 뽑아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에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로컬한 피처도 같이 데리고 와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피처와 로컬한 피처를 둘 다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소개드릴 내용 자체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와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와 동일하게 이제 글로벌 피처를 뽑아내는 파트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shield된 MLP를 사용하는 점이 굉장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그 포인트넷을 소개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 포인트넷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포인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포인트를 학습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든 포인트를 합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로컬한 스트럭처 정보를 읽게 된다라고는 설명을 본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RSCNN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제거를 할 수 있다, 약간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막 포인트넷 플러스 등등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본 논문의 핵심은 새로운 릴레이션 기반의 분석을 제시를 해서 컨텍스추얼한 shape aware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질문 있으신 분의 경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포인트넷 아까 그 아키텍처 페이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전 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전이요? 이전. 네. 잠시만요. 어딜까요? 아까 related work에 있는가요?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인가요? 다음. 잠시만요. 네, 여기. 네. 포인트넷. 네. 이거 글로벌 피처가 네. 그 뭐 아까 비행기의 비유로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비행기 전체의 피처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비행기 뭐 아까 날개 일부분을 얘기하는 건가? 여기서는 제가 이해한 거에 따르면 여기는 전체를 여기는 센트로이드라든가 그런 걸 언급했다는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n이 전체 인풋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를 하면 이제 지금
뽑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비행기를 하면 비행기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아까 이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네. 릴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뽑아낸다는 거는 어떤 일정 일부분까지 비행기 날개, 뭐 바퀴, 뭐 이런 부분을 서로 릴레이션한 관계를 추출한다는 거로 이해하면 이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relation representation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논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포인트넷 자체에서는 아직 여기서는 릴레이션과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포인트넷 그 데이터 3D 데이터를 사용한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새로웠던 노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센트로이드가 나오는 파트는 사실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 그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맨 처음에 그 소파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한 그림에서 네, 그러면 아까 뒤에 포인트 넷이었나요? 하여튼 그 아키텍처에 따르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값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림에서는 왜 어떤 부분은 뭐 흰색으로 돼 있고 어떤 부분 이제 잘 되는 부분은 되지만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는 제가 그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라던가 그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게 흰색 부분이 어디 부분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잡아낸 게 이제 책상, 의자라던가 약간 테이블 같은 걸 잡아냈는데 그 외적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사실 제가 포인트 클라우드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제시한 핵심 아키텍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중시 여긴 거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CNN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서 글로벌한 정보를 다 학습을 한다. 약간 그런 장점이 있고 항상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여기서 X1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센트로이드인데요. 제가 예전에 계속 센트로이드가 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센트로이드를 분석한 방법은 furthest point sampl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잡은 포인트로부터 가장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통해서 센트로이드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XJ에 해당되는 파트가 이제 여기서 이웃 그 XI를 기점으로 이웃한 노드들이다. 그 포인트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J 자체는 이제 모든 XI의 그 주변부에 다 해당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한정으로 그 이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논문들과 다르게 잡은 거는 이제 R이라는 반지름 내에 있는 모든 구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이웃으로 잡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HI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결국에 이제 XI와 XJ 사이의 값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둘 간의 거리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hared MLP라던가 shared MLP 등등을 거쳐서 이제 매핑한 파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weight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WIJ와 여기 feature XJ를 이제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거치는 이 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식 2와 관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feature XJ라 하면 이제 XJ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논문이랑 이제 다른 코드를 잠깐 봤을 때도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두 번의 MLP를 거쳐서 나온 결과값을 그 피처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로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한 이 값을 여기 보시면 이제 A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A가 나타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제 시메트릭한 그 펑션과 관련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히는 어그리게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맥스 플랭이 가장 잘 나왔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을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이 이제 이와 관련된 실험은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그마는 결국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함수 펑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널 레이싱 매핑이 진행되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논문을 통해서 이제 이해한 바로는 이를 통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CNN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고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CC넷이라던가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채널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처럼 이도 이제 채널 수를 늘리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단에서는 채널을 유지를 해서 WIJ와 FXJ를 똑같은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shape awar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앞서 제가 놓쳤긴 했는데요. 이제 여기선 센트로이드를 기점으로 따로따로 다 분석이 진행되고 그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shared MLP라고 한 이유는 이제 각각의 모든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같은 웨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지닌 특징은 이제 permutation invariance라던가 transformation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이와 관련된 그 실험도 뒷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들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포인트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 값을 이용했다라는 점이 이제 포인트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여기 이 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RSCNN이고 이제 이 파트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가 맨 초반부에 이제 포인트넷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도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용해서 결국에 가까이 레이어를 추출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결과를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좌측 하단에 있는 건 이제 각각의 수가 포인트 수, 인풋 포인트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포인트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각각 다른 매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커런스를 측정한 건데요. 역시 여기서 제시한 RSCNN이 가장 높은 어커런스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보통 키로 잡은 게 포인트넷과 플러스와 포인트넷인데요. 여기서 나왔다시피 이제 포인트넷 플러스와 여기서 제시한 RSCNN 간의 차이를 봤을 때 에러 자체도 굉장히 31.2%로 낮출 수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각의 포인트 수 차이로 이제 비교를 한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포인트 수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굉장히 잘 분석이 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1K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 수만을 이용해도 이제 어컬스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해당되는 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앞부분까지는 이제 RSCNN을 그대로 사용했고 여기서는 이제 feature propagation layer 등등을 이용해서 즉 앞에서 이제 포인트넷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 논문 그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RSCNN이 다른 이제 볼드체로 된 게 이제 잘 된 파트에 해당되고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잘 됐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거 피겨 6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시를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normal estimation이라고 해서 이제 법선 추정과 관련된 실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먼저 이제 방향 정보 복원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에러 값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30도 미만 정도 차이를 보인 거를 보실 수, 차이를 보인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이제 90도 이상으로, 90도 초과로 이제 차이를 나타낸 걸 볼 수 있고요. 이 결과로 여기서 제시한 그 방법이 베이스라인과 굉장히 많이 일치한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도 어뷰레이션 스터디로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추가하고 아니고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A에 해당되는 파트는 geometric relation encoding이 빠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raw한 상태를 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B부터 G에 해당되는 게 first baseline, B가 먼저 이제 first baseline이라 하면은 이와 다 비교를 한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econd로 이제 G와 I를 비교한 실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 G와 H를 통해서 포인트 수의 차이에 따른 그런 실험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G와 I를 통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릴레이션이 빠지고 있고에 대한 차이를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메트릭과 관련된 펑션, 그 어그리게이션 펑션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맥스 풀링이 제일 괜찮았다라고 했던 이유는 결국 에버리지라던가 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파트를 뽑아낸다라는 점에서 다른 에버리지라던가 썸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어큐러시 상으로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 자체는 이제 몇 개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해봤는지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진행된 거는 이제 채널 수에 따른 비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총 일단 10개의 채널을 사용했고, 포인트넷에서는 이제 3개의 채널, 즉 X축, Y축, Z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둘 간의 거리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D Euclidean Distance에 해당되는 실험도 한번 했고, 이제 3D Euclidean Distance와 XIJ 차이, 그리고 XI와 XJ 각각에 대한 거를 다 채널로 어떻게 보면 피처로 넣어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이 C에 해당되는 그 릴레이션 H를 사용한 경우 어큐러시가 제일 높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낸 거는 결국에는 그 permutation을 진행하거나 어떤 rotation, 그 인풋 데이터에 약간 좀 변형을 가했을 때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RSCNN이 다른 실험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피처 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first layer에서의 그 피처 혹은 다른 세컨드 레이어의 피처 등등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제 포인트 수에 대한 차이점 등 같은 게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complexity analysis라고 해서 얼마나 컴퓨터 성능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런 것도 체크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RSCNN에서는 이제 새로운 convolutional operator, 즉 이제 관계를 생각한 릴레이션을 고려한 그런 컴포넷을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컨텍스추얼한 shape aware learning을 할 수 있었다라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발표 감사합니다. 저 너무 뒷북 질문이긴 한데 네. 제가 클라우드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클라우드 포인트에서 좋은 클라우드 포인트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노멀 에스티메이션에서도 그라운드 코스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클라우드 포인트가 찍혀야지 좋은 클라우드 포인트라는, 그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간 데이터 측면에서는 아직 정확히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잘 찍혔다 안 찍혔다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것도 뭔가 어떤 기기라든가 그 장비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수치적으로도 계산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알아봐야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만약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